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매월 진행하고 있는 2024년 8월 28일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 계속 늘어나서 현재 77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한 100종목도 넘어갈 것 같은데, 자, 그렇더라도 끝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순서는 기초자산별로 분별 지급 순위, 배당금 얼마나 주었는지, 수익률 순위와 수익률 순위 총 보수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표에 꽉꽉 채워 두었고요. 자, 분별과 수익률 합산하게 되면 종합순위 매길 수 있고,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한번 동일 비중으로 몽땅 다 매수했었을 경우에 이번 달 기준에 분별과 수익률은 또 몇 %인지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배금은요, 9월 2일 또는 3일자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직 계속 적립하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분배금에 대한 재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재투자 계획 잘 세우시고요. 자, 인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적정 인출 금액을 산출해서 목적에 맞게 잘 소비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몇천 원이면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릴 거고요. 원본 그대로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추가적인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길이는 최소 40분 이상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월배당 ETF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성장, 두 번째 유형은 배당 성장, 자, 세 번째 유형은 고배당과 초고배당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중심의 경우는 연간 목표 배당 수익률은 1에서 2% 정도, 그래서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률은 상당히 크지만 배당 수익을 많이 주지 않은 형태고요. 대표적으로 S&P 500 혹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면서 매월 배당 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배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연간 한 1%대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 성장의 대표적인 건 한국형 슈드입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 수익률은 3에서 4% 정도, S&P 500 기반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 주가 변동률, 배당 수익률은 일반적인 성장 중심보다는 약간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자, 슈드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배당 수익률 3, 4%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8에서 한 10%대까지 장기 투자했었을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배당과 초고배당의 경우는 커버드콜을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5, 6%가 이제 최고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 분배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초고배당의 경우는 커버드콜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로 하는 게 연간 15%까지 지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상품들이 현재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버드콜의 특징은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률은 낮고 배당 수익률은 높은 게 이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은 커버드콜의 유형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폭도 상당히 크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의 종목들도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커버드콜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커버드콜 우리 분석할 때 조금 더 설명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퇴 전후 운용 전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은퇴 이전에는 당연히 적립하는 단계일 거고요. 은퇴 이후에는 인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은퇴 이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보통 한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일단은 성장 중심과 혹은 배당 성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은퇴 직전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 금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형태의 운용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배당 성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재투자를 해서 가치를 키우는 방법이고요. 자, 현금흐름 극대화 전략의 경우는 그냥 배당 성장과 초고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분배금의 크기를 키우는 형태로 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는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자가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분배금, 배당금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직접적으로 인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배당금과 일부 보유 종목을 매도해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는 형태를 우리가 자가배당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배당 인출 전략의 경우는요, 그냥 차라리 자, 배당 중심으로, 고배당 중심, 초고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지급받는 배당금으로 소비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걸 배당 인출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퇴 이후에 자가배당을 할 것인지 배당 인출을 할 것인지 혹은 배당 인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율로 자가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은 꼼꼼하게 계획하에 진행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안전자산, 원금 손실 없는 자산들을 일부는 편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은퇴 시점에 일단 평가 금액의 크기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운용을 했다가 하필 시장이 좋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 부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중은 반드시 안전자산을 통해서 운용하는 방법을 꼭 선택을 해주실 필요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예전에는 뒷부분에 있었는데 뒤에서 하면 계속 지쳐서 앞부분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자산군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군이라고 하는 건 뭐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자산 배분형, 리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미국 채권, 그리고 자산 배분형, 리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편입하고자 하는 자산군과 투자 비중을 결정하신 다음에 세부적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등으로 혹은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 등으로 구분해 볼 필요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제 기초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의 경우는 뭐 성장과 커버드 콜 중심으로, 해외 주식은 성장, 성장 배당 커버드 콜, 대만 테크 새롭게 들어온 종목이고요. 자, 채권은 국제회사채 만기 매칭 채권, 미국 채권의 경우는 커버드 콜 채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자산 배분은 글로벌 인컴, 테슬라 인컴, 고배당과 채권 혼합되어져 있는 자산 배분형은 기초 자산이 2개 이상 혼합된 형태고요. 자,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리츠, 해외 리츠, 맥커리 인프라, 리얼티 인컴이 포함되어져 있는 다양한 종목들의 기초 자산이 현재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투자 비중 선택한 다음에 기초 자산 그리고 개별 종목을 선택하고요. 개별 종목에 따른 비중을 결정한 다음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매수하고 지급받는 분배금에 대해서 어떻게 재투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자,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요, 가격보다는요, 연간 내가 얼마의 분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지 연간 목표 분배율 기준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1%대, 많게는 15%대 분배율이 있고요. 그리고 분배율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분배율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연간 분배율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각각의 기초자산을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요. 자, 저변동, 적당한 선에서의 가격 변동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배당 ETF의 운용사 정리입니다. 자, 일단은 뭐 새롭게 들어온 운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코세프 혹은 히어로즈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키움 자산 운용이 이제 월배당 ETF 시장에 끼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리랑은 플러스 하나 자산 운용 이름 바뀌었고요. KB스타는 라이즈로 KB 자산 운용의 이 ETF 메이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 각각의 기초자산별로 수익률과 분배율 추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국내 주식은요, 8개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규 상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자, 8월에 신규 한 종목이 추가됐고요. 자, 국내 주식에 월배당 ETF를 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할 수 있는 최대 분배율 수준은 5에서 6% 정도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고배당이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자, 먼저 종목들을 쭉 보시게 되면요. 1위 한 종목이 코덱스 고배당.
자, 분배율이 0.72로 상당히 많이 줬는데 아마 이제 신규로 고배당, 그러니까 월배당으로 바뀌고 나서 아마 조금 이번 달에 분배율 수준이 좀 높은 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키움 자산운용의 코세프 고배당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다 고배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주식 종목 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 편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세부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코덱스 고배당 검색하신 다음에 ETF 분석에 가시게 되면 어떠한 종목들이 편입돼서 운용되고 있는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월 기준으로 0.5% 분배금을 줬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3위의 경우는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입니다. 액티브는 자,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운용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배율 수준이 0.51%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적으로 주면 최소 6%대까지는 충분히 연간 분배율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위는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금융지주에 편입돼서 운용되는 거. 그다음에 5위의 경우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은행 중에서 배당 많이 주는 종목 10개를 편입해서 운영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 한번 고배당 쪽에 편입되어져 있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얼추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6위의 경우는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아리랑 고배당주, 그래서 플러스 고배당주로 바뀌었고요. 0.4%로 뭐 적정선의 분배금을 주고 있습니다. 7위의 경우는 코덱스 은행이고요. 0.34%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고요. 8위의 경우는 우리 200은 일반적인 성장 중심의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인기 없고요. 인기 상당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률 수준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월배당 쪽에서는 뭐 메리트가 크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월배당을 좀 한번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은행 쪽과 그죠? 은행 쪽 아니면 뭐 아리랑 고배당주도 많이들 매수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여기도 배당 성장으로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종목을 선택하셔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어떤 종목을 편입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주식 월배당을 다 섞는 것은 딱히 뭐 그렇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적당히 한 두 종목 정도만 한번 섞어봐서 운용을 해 보시되 기초자산이 중복되지 않는 형태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지수는 자, 이번 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1.77% 떨어졌고요. 환율은 마이너스 3.43%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S&P 500은 2.86, 나스닥은 2.38%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비교해서 얘네들이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는요.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77 떨어졌는데 2위 차지한 종목은 되려 플러스 수익이 났고요. 1위 종목도 0.94로 수익률. 나머지 6위 종목도 수익이 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손실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자, 기준 가격은요. 자, 분배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한 기준 가격입니다. 그래서 분배금을 분배율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기준 가격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자, 수익률의 경우는 한 달 동안의 가격 변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종합 수익률은 분배율과 수익률을 합산한 겁니다. 그리고 종합 순위는요. 전체 77개 종목 중에서 몇 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총 비용은 매월 바뀌고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경우는 총 비용이 생각보다 낮게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된 종목일수록 총 비용은 대부분 낮게 설정되어져 있다는 것만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커버드 콜입니다. 자, 미국 주식 관련돼서 현재 12개 종목이 상장되고 있고요. 자, 목표로 할 수 있는 연 배당률 최대 연 15%대까지 현재 배당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준다가 아니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핵심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커버드 콜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게 되면 옵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먼슬리 옵션이 이제 상장돼서 거래되다가 이제는 만기일이 짧은 위클리랑 데일리 옵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데일리 옵션은 옵션 만기일이 매월, 그 다음에 위클리는 주 단위로, 그 다음에 데일리 옵션은 만기가 하루다. 그래서 만기가 짧을수록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폭은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먼슬리 옵션의 경우는 특징은 기초자산 상승 시 가격이 덜 오르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데일리 옵션의 경우는 기초자산이 상승했었을 경우 상당 부분 많이 오른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는 커버드 콜의 경우는 상방이 막혔다 이런 표현들 많이 썼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상방이 안 막히고 이렇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고스란히 쫓아가면서 뭐도 많이 준다? 분배금도 상당히 많이 주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변동도 있으면서 분배금도 많이 가져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데일리 옵션이나 위클리 옵션을 활용하는 이런 커버드 콜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나은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가격 변동은 적정선에서 배당 많이 받고 싶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상장되어져 있는 먼슬리 옵션 이러한 커버드 콜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깃 프리미엄이라고 해서요. 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옵션의 비중을 그때그때마다 달리 적용하는 이 타깃 프리미엄 전략에 현재 커버드 콜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 콜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 자, 데일리가 가격 변동폭이 가장 크고요. 먼슬리랑 타깃 프리미엄은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분배금은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커버드 콜 종목 리스트를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위클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코덱스. 자, 미국 AI 테크 탑 10. 저는 이 가운데 것만 보고 대체적으로 다 유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AI 테크 관련돼서 10종목 분배금 한 15%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AI 산업 10종목의 76.5%,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의 24.5% 내외로 편입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자, 15%가 보이기 때문에 목표 분배율은 15%입니다. 15%를 준다는 게 아니라 목표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주는지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종목입니다. 자, 에이스 미국 반도체 15% 프리미엄, 자,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자, 에이스 미국 500, 여기는 S&P 500, 빅테크 7종목, 반도체 30종목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요거는 뭐 나스닥백과 그 다음에 15% 프리미엄 초단기니까 얘는 나스닥백의 90%, 데일리 옵션 10% 내외로 편입돼서 운용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초단기가 바로 데일리 옵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옵션이라고 하는 건 만기가 짧은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격 변동폭은 상당히 크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요 연 15% 혹은 10%로 상당히 많이 주는 형태이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옵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상방은 막혀버리고 하방은 어느 정도 열려있는 형태로 운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상장된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가격 변동폭 뒤에서 있다가 분석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냥 일반적인 ETF인데 아무튼 배당도 많이 주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에이스 시리즈 특징들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각각의 커버드 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검색해서 여러분들 종목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 자, 여기는 말 그대로 미국 나스닥백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커버드 콜 옵션 100%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목표 분배율 12%,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10% 프리미엄의 경우는 자, 미국 테크 10종목의 60% 비중, S&P 500 40% 커버드 콜 옵션이 혼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은 연 10%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타이거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일단 기초자산의 슈드가 일단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S&P 500, 그 다음에 커버드 콜 옵션이 혼합돼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상당 부분 적습니다. 그래서 슈드랑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이 혼합되어져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이다. 그래서 가격 변동폭을 조금 피하고 싶은 분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옵션 비중이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타깃 프리미엄 전략의 경우는요, 얘네들이 목표로 하는 분배율 수준에 맞춰서 옵션 비중을 그때그때 결정하기 때문에 옵션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들은 없습니다. 다만 쭉 추적을 해보니까 가격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부적으로 기초자산 커버드 콜 전략의 수익률과 분배율 추이를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1위 종목은 월중이라는 게 나왔어요. 월중. 월 중간에 배당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중 배당. 그래서 월 중간에 배당 준다. 나머지는 월말 배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순위 쪽에다가 월중 이렇게 써 있으면요. 얘네들은 배당 기준일 15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 17일이나 18일 정도쯤에 분배금을 줍니다. 그래서 월말과 월중이 섞이게 되면 한 달에 2번씩 분배금을 받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위 한 종목, 자, 에이스 미국 500, S&P 500이겠죠. 15% 프리미엄 분배 종목의 경우는, 자, 일단 분배율이 1.25%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15% 정도 연 배당률 주려면요. 얘는 월 기준이잖아요. 월 1.25 정도는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5.93. 자, 이때 S&P 500은 2.86%, 나스닥은 2.38% 한 달 동안 올랐는데 해당 종목의 경우는 상당 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 환율을 보시게 되면 환율이 무려 마이너스 3.43% 정도가 조금 더 빠졌다. 그리고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격이 좀 덜 빠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무튼 변동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위를 차지한 종목은 에이스 미국 반도체 15%. 자, 얘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변동폭이 더 큽니다. 무려 마이너스 19%나 빠졌고요. 분배금은 1.24%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자, 3위의 경우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얘네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4.15%나 하락을 했는데 분배율은 연간 15%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 각각의 그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이런 커버드 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기초자산인 S&P 500과 나스닥보가 상당히 가격 변동폭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위의 경우는 자 AI 테크, 자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15% 프리미엄 전략의 경우는 수익률은 양호한 편입니다. 마이너스 1.14% 빠졌고요. 분배율 1.24%.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5% 프리미엄 초단기의 경우도 마이너스 0.97% 빠졌고 분배율은 1.24% 정도로 준수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큰 커버드 콜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선에서 가격 변동폭이 있는 커버드 콜을 선택하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6위의 경우는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종목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2.63%, 분배율 1%니까 연간 한 12%나 10%대로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7위의 경우는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종목도 자, 매월 1%를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거의 이제 월배당 ETF 분석할 때 커버드 콜 약간 좀 1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는 그냥 계속 1%씩 주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0.47%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8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얘네들은 옵션 비중이 그래도 한 40% 내외로 편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배율은 높고 수익률은 한 중간 정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0% 프리미엄 경우는 월중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분배율은 0.83% 낮은 편이 아니에요. 커버드 콜은 대체적으로 분배율 수준은 다 높습니다. 다만 운용하는 스타일이랑 기초 자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0.62% 떨어졌고, 그다음에 10위의 경우는 자 타이거 미국 S&P 500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데일리 옵션 활용하는 거겠죠. 마이너스 12%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0.83%. 얘네들이 아마 상장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커버드 콜에서 많이 갈아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이러한 큰 변동폭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자, 떨어질 때 시원하게 떨어진다라는 건 반대로 오를 때 또 시원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기간이 길면 재투자를 할 수 있죠. 자, 비쌀 때 많이 사는 것보다 떨어질 때 많이 사는 게 배당금에 더 유리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훅 빠졌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형태가 그래도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 측면에서나 아니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1위한 종목입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얘는 뭐 타깃 프리미엄 전략 활용하고 있고요. 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1.28, 분배율은 0.75%로 뭐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12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 자, 슈드와 그 다음에 S&P 500 커버드 콜 설정되어져 있고요.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옵션 비중이 7%보다 낮습니다. 그만큼 분배율 수준도 낮지만 자, 가격 변동폭은 상당 부분 큰 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이 현재 12개 종목들이 편입되어져 있고요. 뭐 예전에 뭐 단점들을 보완한 상품들이 많이들 출시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격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 가격이 이렇게 서서히 오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훅훅 빠지게 되면 상당 부분 심적으로 조금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꼭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커버드콜 미국 채권입니다. 4개의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고요. 얘네들은 단합한 것 같습니다. 목표 연간 분배율은 모두 다 연 12%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커버드콜 채권의 경우는요, 주식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노트북이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떠서 이렇게 그 백업을 하다가 요 파일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파일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만들어서 하느라고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아무튼 백업 이런 거 잘 하실 필요 있고요. 아무튼 자, 채권입니다. 채권 커버드콜 종목이고요. 자, 먼슬리 옵션과 타기 프리미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목표 분배율 수준은 12%로 거의 비슷한데 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는 자, 미국채의 70% 정도가 편입되어져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70% 정도는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로 커버드 콜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율을 상당히 많이 주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도 동일하게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종목과 동일하게 자, 70% 비중은 기초자산에 태우고 나머지 30% 비중을 가지고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입니다. 자, 다음은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의 경우는 자, 비중이 100% 몽땅 다 어디로 반영되어져 있냐면 자, 커버드 콜 옵션에 반영이 돼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 12% 주고 있고요. 나중에는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기초자산이 많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차이 나는지는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장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추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타기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12% 프리미엄 H 종목의 경우는 한 해지 상품과 한 노출 상품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미국 30년 국채 타기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서 연 12%의 분배금을 주기 위해서 옵션 비중을 알아서 바꿔주는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일단 뭐 흔히 이제 이론적으로 자, 금리가 떨어지면 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금리가 안정화되면요, 국채금리와 미국채 금리의 갭이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로 환율이 조금 더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화된다라는 건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적정선에서 이제 채권 금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떨어질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급격히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리가 떨어지는 이 시점에는 환 노출 상품보다는 환 해지 상품이 그나마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환율이 다시 안정적으로 변했을 경우에 다시 환 해지 상품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에라이 모르겠다, 이때는 환 해지와 환 노출을 혼합해서 그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채권의 경우는요. 자,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자, 1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종목 분배율은 1.02%로 상당히 많이 주고 있고요. 자, 수익률은 4.13%로 이번 달은 채권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자, 2의 경우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12% 프리미엄. 자, 1% 분배율 줬고요. 수익률 4.33%로 얘는 탑 10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고요. 자, 3의 경우는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자, 분배율 수준은 대부분 높습니다. 수익률은 1.03%. 그다음에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의 경우도 0.84, 수익률은 0.99. 자, 그러면 H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한 달이었는데 이유를 보게 되면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은 환 노출 종목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따른 가격 변동도 충분히 반영되면서 이제 기초자산의 상승도 같이 반영이 되는데 이번 달은 환율이 마이너스 3.43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달의 수익률은 대부분 H가 있는 종목들이 우세하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채권 금리가 급격히 잠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종목들의 가격이 상승했던 한 달을 보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주식 커버드 콜 종목 6종목 상장되고 있고요. 자, 신규로 한 종목이 들어왔는데 꽤 괜찮은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자, 미국 주식 커버드 콜 리스트가 아니라 이게 다 오류네요. 자, 국내 주식입니다. 다음 10월 달 거에는 싹 다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국내 주식, 국내 주식이죠. 국내 주식, 채권이 아니라 국내 주식 커버드 콜 종목 리스트입니다. 자, 일단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과 위클리 옵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먼슬리 옵션 활용하고 있는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 콜. 일단 쉽게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요. 코스피 200 지수 중에 고배당, 여기는 그냥 코스피 200 지수, 여기는 배당 프리미엄이니까 얘는 국내 성장주가 편입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는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은 코스피 200 지수, 그 다음에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은 코스피 200 지수의 자, 위클리 커버드 콜 옵션이 편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 그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션의 종류는 위클리. 그리고 고배당이니까 코스피 200 지수 중에 배당 많이 주는 형태, 이렇게 각각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을 편입해서 운용하냐, 아니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해서 운용하냐, 아니면 국내 성장주를 가지고 운용하냐, 이 차이고요. 그리고 옵션의 비중은 모두 다 100%인데 옵션의 종류가 먼슬리냐, 위클리냐,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먼슬리보다는 위클리의 분배율 수준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위클리의 가격 변동이 더 크다라는 정도까지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국내 주식이 커버드 콜에 최적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흔히 우리가 커버드 콜의 경우는 이 보합 상태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거든요. 가격 변동은 크지 않으면서 배당을 잘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대부분 성장보다는 이 보합 형태로 유지하다 보니까 국내 커버드 콜도 편입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초자산 국내 주식 커버드 콜의 경우는 이번 달 1위 한 종목은요. 자, 플러스 고배당주, 이 이름이 헷갈려요. 고배당주 위클리. 고배당주 위클리, 자, 커버드 콜 종목입니다. 자, 새롭게 상장된 것이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중에 고배당주는 아이들을 가지고 옵션은 자, 위클리 커버드 콜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율은 1.23%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률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분석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분배율 수준은 제일 높은 종목이 새롭게 상장됐다. 그래서 위클리 커버드 콜의 분배율 수준이 높고요. 가격 변동도 아마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위의 경우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분배율 수준 1.01%로 높은 편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3.31%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77보다는 조금 더 많이 떨어졌다. 자, 3위의 경우는 타이거 200 커버드 콜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지수는 사실 지수는 좀 다릅니다. 그건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5.79% 분배율은 높은 편입니다. 0.73. 4위의 경우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 콜의 경우도 분배율 수준 높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은 상당 부분 잘 방어를 했던 한 달 보냈고요. 5위의 경우는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는 성장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답게 수익률은 조금 더 많이 떨어졌고 분배율 수준은 0.61%. 그다음에 6위의 경우는 타이거 200 커버드 콜 5% OTM. 자, OTM의 경우는 서서히 가격이 상승합니다. 기초자산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커버드 콜의 경우는 상방이 막혀 있는 형태였는데 이 외가격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OTM자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가격 변동폭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폭이 큰 만큼 훨씬 더 많이 하락한 그런 한 달을 보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국내 주식은 썩 재미는 없었고 커버드 콜도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은 채권입니다. 자, 미국 채권 현재 11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자, 커버드콜의 수익률이 좋았던 만큼 미국 채권의 수익률도 높았고요. 목표로 할 수 있는 연간 분배율 수준은 6에서 7%로 상당 부분 높은 편입니다. 자, 먼저 1위를 차지한 종목은 자, 에이스 미국 하이일드 액티브입니다. 하이일드 채권, 투기 등급 채권으로 흔히들 우리가 보고 있는 채권인데 아마도 H가 있어서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은 0.52%, 12달 주면 한 6% 내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률 1.62%로 자, 종합 수익률은 2.13%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의 경우는 자, 코덱스 아이쉐어즈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얘는 환 노출 상품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1.34, 분배율은 0.48%로 미국 채권의 분배율 수준은 국내 채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3의 경우는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입니다. 0.44%, 수익률 3.51%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어요.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양호한 편이고요. 4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입니다. 자, 회사채에 투자되는 것이고요. 수익률 3.18%, 분배율은 0.42%로 채권이 괜찮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자, 다음은 5위입니다. 자,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 해지 상품입니다. 수익률 5.31%로 환율 변화에 영향 안 받고 종합순위 8위를 차지했고요. 6위의 경우는 아이쉐어즈, 미국 투자 등급 액티브 채권입니다. 보시면 분배율은 0.33%, 수익률 0.96%로 좋은 성과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위의 경우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자, 분배율은 0.3%, 수익률은 6.38%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국채는 동일한데 얘네가 이상하게 수익률이 더 높네요. 자, 8위의 경우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 노출 상품이다 보니까 수익률은 조금 낮은 편이었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들 중에서 환 해지 상품의 수익률이 한 달 동안 상당히 좋았고요. 자, 그리고 9위의 경우는 자, 라이즈 미국 30년 엔화 노출 얘네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H이기 때문에 이 달러 영향은 안 받지만 엔화 노출의 경우는 엔화의 영향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해당 이 채권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형태,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또 같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분배율은 높지는 않았는데 수익률이 무려 7.32%가 오르면서 종합순위는 3위를 차지했고요. 자, 그다음에 12의 경우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 H 해당 종목은 분배율은 높지는 않았는데 수익률이 원체 좋아서 종합순위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순위는 분배율 지급 순위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요거는 전체적인 종합수익입니다. 그래서 종합수익은 분배율과 수익률을 합산한 전체 평가금액에 대한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위를 차지한 코덱스 아이시어즈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 물가 연동 채권인데 물가 수준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아마도 수익률이 썩 좋지 않고 분배율도 썩 높지 않은 형태이다라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들 중에서 환해지 그리고 엔화 노출 이 채권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채권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채권은 대부분 인기는 없다. 다만 괜찮은 종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까 국내 주식 쪽에서 말실수를 잠깐 한 것 같은데요. 괜찮은 종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채권의 경우는 목표 연 배당률 4에서 5% 내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종목은 일단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우리나라 국고채 30년짜리 채권이 월배당에도 드디어 들어왔다. 다만 만기가 30년이다 보니까 10년짜리 혹은 중기 혹은 단기 채권보다는 가격 변동폭은 상당히 크지만 금리가 쭉 하락한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경우는 우리가 분배금을 많이 받을 목적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주식과 채권을 혼합했었을 때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의 형태에서 리스크를 해지할 목적으로 현재 편입이 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도 많이들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위를 차지한 종목은 라이즈 중기 우량 회사채 분배율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0.29, 0.16, 0.25, 0.23, 0.17 대부분 분배율 가지고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할 목적 혹은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지할 목적으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형태의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살펴보시면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채권을 매수하는 거는 그냥 일반 채권을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국고채 30년은 조금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고 나서 편입을 해볼 만한지 여부 등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슈드, 저도 슈드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8월에 신규 한 종목이 더 들어왔는데 이 재미난 사실은요. 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이요 월 말에서 월중 배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드는 이제 이렇게 3개, 2개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배당 주는 거, 월 중 기준으로 배당 주는 거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달은 이상하게 분배율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몰아서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분배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그냥 슈드입니다. 슈드인데 똑같이 편입돼서 월중. 그래서 아마 이 둘이 다툴 것 같은데 누가 조금 더 유리할지는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배율 수준은 월 기준으로 계속 0.3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달 주게 되면 3점 후반대, 4%대가 언젠간 넘어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점 후반대로 현재 배당을 주고 있고요. 자, 수익률 수준은 환 해지 상품은 그나마 방어를 잘한 편이고요. 환 노출 상품들도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은 한 달을 보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순위는 일단 뒷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특정 테크 관련 종목들보다는 상당 부분 방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한 3, 4%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목표로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뭐 일반적으로 슈드를 편입해서 운용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및 글로벌 주식입니다. 여기도 신규 한 종목이 상장됐는데 일단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인기가 없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래량도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월배당 ETF 쪽에서는 썩 매력적이지 않은 그러한 종목군들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1위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 S&P 500, S&P 500 한 해지, S&P 500 한 노출. 자, 일단 분배율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받을 목적으로 사실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수익률이 이렇게 썩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월배당 ETF에 상장되어져 편입되어져 있는 이러한 성장 중심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분기 배당 주는 종목들 있죠. 유명한 종목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배당킹, 캐시카우, 그 다음에 미국 방어, 배당 성장, 나스닥, 요게 이제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전에 있던 게 이제 월배당으로 전환된 형태고요. 자, 그리고 배당 귀족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운용 스타일은 이미 넣어 두었고요. 자, 분별 수준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익률도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면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만큼 좀 잘 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인기가 없다. 자, 그리고 그룹 세 번째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대만 테크, 고배당 다우존스인데 얘네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달에 새롭게 들어온 건데 분별 수준이 0.66%로 그래도 눈에 띕니다. 그죠? 글로벌 비만 치료제는 아무튼 뭐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는 있겠으나 분배율은 낮은 편이지만 수익률은 그래도 상당 부분 괜찮은 한 달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테크 관련돼서는 한번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의 경우는 일단 뭐 수익률 측면과 분배율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월배당 ETF의 기초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컴입니다. 자, 자산 배분형. 자산 배분형은 일부는 주식, 일부는 채권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자산 배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로 하는 연 배당률 연 15%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위를 차지한 종목은 기초자산이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테슬라 커버드 콜의 이제 30%, 테슬리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테슬리가 있는데 그 종목이 한 뭐 30% 정도 편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채권의 70% 비중. 그래서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분배율은 상당히 많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커버드 콜과 국내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위를 차지한 종목은 에이스 글로벌 인커 탑10 솔 액티브. 해당 종목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대체 종목을 찾아야 되나도 살짝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1위와 2위 종목에서 살짝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뭐 둘 다 일부 비중 편입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왜냐면요, 이 혼합형들의 특징은 가격 변동은 낮은데 배당은 그래도 적당히 주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월배당 ETF 투자하면서 뭐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적정선의 가격 변동에서 그냥 배당만 많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암튼 이렇게 혼합된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뭐 또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사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두 종목을 좋아하긴 하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분배율 수준은 뭐 높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그 테슬라 인컴의 경우는 연 15%라 상당히 많이 주는 형태인데 S글로벌 인컴은 한 7에서 한 8%대 정도. 다만 운용하는 방침이 재밌어서 그냥 뭐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5개 주식 중에 배당 많은 거, 그 다음에 자 하이힐드 채권 중에서도 배당 많이 주는 5개 종목이 편입돼서 운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것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기초자산들 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 아이들끼리 혼합돼서 운용되면 어느 정도의 분배율과 수익률을 줄지를 한번 연구를 해볼까 생각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결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3위 차지한 종목도 인기가 없습니다. 자,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 그래서 고배당 주식이 40%, 채권 60%로 혼합되어진 형태고요. 분배율 수준이 높진 않아서 인기도 없고요. 4위의 경우는 자,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입니다. 선진국, 신흥국 주식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자산 배분형들이요. 생각보다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이제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직전 1년,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진 월배당 ETF들 중에서 1년 동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들의 토탈 리턴 수익률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토탈 리턴은 배당과 수익률을 합산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볼 생각이에요. 일단 데이터 작업은 끝나서 이제 영상만 이제 제작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이번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혼합형들은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로 가격 변동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츠입니다. 자, 리츠가 미친 듯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이 추가되고 있고요. 연 배당 수익률은 7에서 8%, 커버드 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배당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자, 먼저 1위를 차지한 종목은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입니다. 분배율 0.68%, 수익률도 5.33%로 종합 순위 7위를 차지했습니다. 얘도 생각보다 가격 변동이 큽니다. 근데 분배율은 상당히 많이 주는 형태고요. 자, 이의 경우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맥커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다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서 맥커리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섞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이 0.68%, 이번 달 분배율이 다 좋아요. 수익률도 0.63%고요. 자, 3위의 경우는 코덱스, 자,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자, 월중 배당을 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국내 리츠, 맥커리 포함되어 있고 분배금은 10월자 기준으로 기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이 0.67% 상당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4위의 경우도 플러스 K 리츠, 자, 분배율 0.66%로 이번 달 이상하게 분배율이 다 높습니다. 높았고요. 그 다음에 5위의 경우는 히어로즈, 리츠, 이즈스, 액티브. 이것도 신규 종목입니다. 신규 종목으로 상장이 되어져 있고 아직 분석을 좀 못했어요.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분석해서 이렇게 괄호에다가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은 0.5, 수익률은 0.74%고요. 자, 6위의 경우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TRKIS. 국내 리츠가 일반 채권 30% 혼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은 0.48%. 그래서 리츠의 분배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제 0.4가 넘어가면요. 12달 곱하게 되면 4%잖아요. 4.8%잖아요. 그죠? 그러면 0.4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간 5% 이상의 분배금을 지급받을 목적에서는 리츠도 한번 편입해 볼 필요들은 있고 그 다음에 또 금리 인하기에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기보다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마도 이제 상장돼서 편입돼서 운영을 해보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리츠입니다. 자, 7위. 자, 우리 한국 부동산 탑 플러스. 얘네들 분배율 수준 0.47. 싱가포르 리츠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신규. 싱가포르 부동산 상당히 비싼데, 아무튼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으나 다음 달 기준으로는 살펴봐서 이렇게 코멘트를 조금 더 달아드릴게요. 0.42% 수익률 4.8로 일단은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9의 경우는 라이즈 글로벌 리얼티 인컴인데요. 맥커리랑 그 다음에 리얼티 인컴은 사실 우리가 연금 계좌 안에서 매수를 못해요. 그죠?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많이 편입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해외 리츠까지 해서 얘네는 뭐 연 4.2%의 배당과 10년 연평균 7.33인데 실제로 줄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분배율은 0.37%, 수익률은 1.11입니다.
자, 12, 11위, 12위는 미국 다우존스 리츠, 미국 부동산 리츠, 미국 MSCI 리츠가 차지했고요. 분배율과 수익률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이번 달에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순위 면에서는 리츠가 이번 달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매달 분석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매달 보시잖아요.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원히 1등하는 기초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잘 섞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자, 27번째 각 자산군별 수익률 추이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요. 자, 일단 미국 채권이 상당히 높은 수익률, 그리고 커버드 콜, 그 다음에 채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리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그나마 다른 쪽보다는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하락폭이 가장 큰 게, 자, 커버드 콜 관련돼서 반도체 쪽이 죽을 썼습니다. 반도체, 빅테크 이쪽이 상당히 좋지 않은 성과고요. 슈드는 한 중간 정도, 국내 커버드 콜도 뭐 기초자산에 따라 다르고요. 대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이번 달은요, 이 별표 쳐져 있는 미국 채권 커버드 콜, 그 다음에 리츠 부분이 상당히 좋은 한 달을 보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동일 비중으로 월배당 ETF의 모든 종목을 매수했다면 2024년 8월입니다. 자, 08월에 상장된 77개 종목 중 74개 종목, 아직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서 1개월짜리를 계산할 수 없는 걸 제외하고요. 그러면 1.351% 정도 이렇게 분배해서 매수했었을 경우에 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0.10이고요. 월 분배율은 0.52%로 합계가 0.4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배당 ETF를 매수를 하면서 이 모든 종목을 매수한 것보다 월 수익률과 월 분배율 수준이 낮다라고 한다면요. 운용하는 방침을 그래도 이렇게 기초자산을 조금 혼합해서 운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요 동일 비중으로 계속 매수하는 거를 매월 촬영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을 충분히 분산해서 투자하면 안정적인 흐름에 이렇게 분배금 수준에서 혹은 월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월배당 ETF가 실질적으로 기초자산을 모두 다 섞은 것보다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초자산의 분산을 권장드리는 것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녹화 시간이 무려 5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시청 주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월배당 ETF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